안녕하세요. 영업사관학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달 지인 명단 뒤적이면서 이번 달엔 누굴 만나야 하나 피가 마르시나요? 남들은 신상품 나왔다고 단체 문자 돌릴 때 나 혼자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하루 다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방식 그대로 하시면 1년 뒤에도 똑같이 힘듭니다. 잘 나가는 상위 1% 고소득 설계자들은 절대 혼자 발로 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망 고객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고 타율 90%가 넘는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며 내 손 안에서 100명의 역할을 하는 디지털 비서를 세팅해두고 영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억대 연봉 설계사들이 절대 공유하지 않는 영업 자동화 공식과 상담 타율을 높이는 디테일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롱런하는 설계사가 되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억대 연봉자들은 총 4단계의 영업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망 고객 세분화입니다. 설계사분들 미팅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최 팀장님, 저는 진짜 다 좋은데 만날 고객이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새로운 고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진짜 고수들은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한숨 쉬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 초에 이 작업을 무조건 합니다. 바로 기존 고객 데이터의 숨은 그림 찾기, 즉 고객 세분화 작업입니다. 저는 매달 초가 되면 제가 가진 고객 명단을 딱 4가지 단계로 분류합니다. 보통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1단계는 가장 많은 숫자인 가망 고객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연락을 통해 잘하면 이번 달에 만날 수 있는 고객입니다. 이 숫자는 1단계보다 더 적죠. 3단계는 이번 달에 확실히 만날 수 있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번 달 계약이 확실한 고객입니다. 숫자가 4단계 중 가장 적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번 달 내 목표가 월초 보험료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데이터를 뜯어봤더니 4단계, 즉 당장 계약이 확실한 고객한테서 나올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50만 원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뜬금없이 1단계 가망 고객한테 전화해서 좋은 상품 나왔는데 계약하시죠 하니까 수신 차단당하는 겁니다. 영업은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확률을 한 칸씩 올리는 탑쌓기 게임이에요.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3단계에 있던 만남이 확실한 고객을 4단계로 끌어올리고 2단계 고객에게 연락해서 3단계로 당기고 1단계 가망 고객들은 부지런히 카톡이나 전화로 터치해서 2단계로 진입시키는 겁니다. 이 단계를 한 칸씩 위로 당기는 작업을 한 달 내내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3단계 확실히 만날 수 있는 고객층에서 부족했던 목표 50만 원을 채워내는 것. 이게 바로 상위 1%의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아래가 넓은 삼각형의 피라미드 모양이겠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고객들을 정성스럽게 터치하고 단계를 올릴수록 이 모양은 촘촘하고 탄탄한 이등변 사각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날 사람이 없다는 핑계는 이제 대지 마세요. 내 손으로 이 탑을 얼마나 정교하게 쌓느냐에 따라 이번 달 여러분의 월급 통장 숫자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은 고객을 만났을 때 계약 성공 타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가망 고객을 많이 발굴해도 미팅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겠죠. 타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나의 호감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외적인 부분에서 청결함을 가장 신경 씁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구김없는 셔츠, 깨끗한 신발처럼 정돈된 복장입니다. 첫인상은 단 몇 초 만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깔끔한 모습이 고객에게 자기관리를 잘하는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신뢰감을 줍니다. 옷차림뿐만 아니라 명함 지갑이나 노트북, 볼펜 하나까지도 최대한 깔끔한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미팅 전에는 담배나 음식 냄새, 과한 향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시간 약속 하나가 고객에게 성실함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신뢰의 시작점이 됩니다.
미팅 중 말할 때의 스킬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데 의식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낮은 톤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신뢰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는 살짝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전달력이 확 달라집니다. 상담을 할 때 저는 고객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경청에 더 집중합니다. 고객이 말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서 당신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유대감을 쌓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고 클로징을 할 때는 당당한 자세와 흔들림이 없는 시선으로 확신을 주어 계약 성공률을 높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고객의 월급 관리부터 연금, 노후 설계까지 아우르는 생애 주기 컨설팅으로 확실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엑셀로 대충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고도화된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고객의 신뢰를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사실 고객들은 본인이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며 나중에 노후에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의외로 잘 모릅니다. 이때 제가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재무 상태를 짚어주고 저만의 솔루션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브리핑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장보험까지 다건의 계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담 만족도가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지인들의 소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토록 소개를 많이 받는 또 다른 강력한 비결은 바로 나만의 브랜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계사에게 가장 좋은 브랜딩 무기가 바로 유튜브 채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한 달 만에 급성장한 구독자 1,400명 규모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이 다른 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제 유튜브 채널 링크를 함께 전달하기 때문에 만나기도 전에 이미 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미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만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 설계사분들을 만나면 꼭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상품을 가장 많이 파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것저것 다 판다고 하시는 분과 한 종목만 전문적으로 판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소득을 비교해보면 확실한 한 종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설계사분들의 소득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봐도 메뉴판에 돼지갈비, 김치찌개, 초밥까지 다 적혀있는 곳과 딱 초밥 하나만 파는 전문점은 초밥의 퀄리티와 신선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설계사도 똑같습니다. 성공하는 고수들은 본인만의 확실한 주요 전문 영역을 먼저 다져놓고 이를 발판 삼아 상품을 점점 늘려가는 일종의 플랫폼 전략을 사용합니다. 제 지인 중에 오직 자동차 보험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 보험사에 자동차 보험만 파고들다 보니 고객이 사고가 났을 때 24시간 언제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객들 머릿속에서는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이 설계사라는 공식이 완전히 박혀버린 거죠. 그렇게 관리하는 자동차 보험 고객만 수천 명 이상 쌓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운전자 보험이 자연스럽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해 청구도 도와주고 배상 책임도 해결해 주다 보니 결국 상해보험과 종합보험까지 영역이 저절로 확장되는 겁니다. 저는 주로 연금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노후를 전문적으로 분석해 주다 보니 시장에서는 노후 설계사는 최태곤 설계사라는 공식이 확고하게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으로 신뢰를 먼저 구축해 놓으니까 이 고객 가족들의 보장 분석과 종합 보험 계약까지 줄줄이 연계되면서 자연스럽게 상품군이 늘어나는 거죠. 전문 영역을 확실하게 설정하면 브랜딩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냥 보험 전문가 최태곤이라고 하면 솔직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금 전문가 최태곤이라고 하면 이 고객들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게 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님도 처음부터 종합 법률 전문사라는 타이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 하나로 시작해 신뢰를 쌓았고 지금은 법무법인을 설립해 형사와 민사 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김밥천국처럼 모든 걸 다 잘한다고 말하는 영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메뉴, 단 하나의 전문 무기는 과연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그것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시간의 효율화와 확보된 시간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설계사들은 수많은 미팅을 소화하면서도 시간을 기가 막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스케줄이 많아지면 자칫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은 분 단위로 시간을 아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영업 고수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장 기가 막히게 쓰는 앱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구글 캘린더 같은 일정 앱과 모바일 CRM이나 지도 기반의 메모 앱입니다. 이분들은 고객 약속이 잡히면 단순히 시간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글 캘린더에 미팅 장소의 위치, 정보까지 연동해두고 이동 시간과 교통 체증까지 계산해서 알람을 분 단위로 맞춰둡니다. 특히 대박인 건 지도 기반 앱의 활용법입니다. 만약 강남역에서 오후 2시에 미팅이 끝났다면 그럼 고수들은 즉시 지도 앱을 켭니다. 내 지도 위에 강남역 근처에 사는 기존 고객이나 예전에 거절했지만 다시 터치해야 할 가망 고객들의 위치가 핀으로 꽂혀 있거든요. 강남 온 김에 근처에 계신 김 사장님 30분만 뵙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앱을 활용해서 길바닥에서 버려지는 공백 시간을 영업 시간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설계사들은 절대 혼자 영업하지 않고 비서를 10명, 100명을 두고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비싼 월급 주면서 진짜 비서를 고용하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쓰는 비밀은 바로 내 손 안의 디지털 비서, 10명, 100명의 역할을 하는 업무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하루에 5명, 10명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든 내 몸으로 때울 수 있겠죠. 하지만 관리해야 할 고객이 100명, 500명이 넘어가면요? 사실상 혼자서는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기존 고객 케어는 소홀해지고 신규 개척할 시간은 부족해지는 영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공하는 설계사들은 이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카카오 채널을 어떻게 100만 불짜리 비서로 만드는지 지금부터 핵심 활용 꿀팁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단 1분 만에 끝내는 전체 고객 신상품 안내입니다. 매번 텍스트로 길게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서 아까운 시간 쓰지 마세요. 카카오 채널에 와이드 이미지형 포스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번 달 꼭 알아야 할 비과세 혜택이나 신상품 핵심 요약을 깔끔한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터치 한 번으로 수백 명의 고객에게 동시에 발송하는 거죠. 일반 카카오톡 메시지가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통한 메시지는 광고보다는 정보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큽니다. 둘째, 알아서 고객을 필터링 해주는 웰컴 메시지와 챗봇 기능입니다. 고객이 내 채널을 친구 추가했을 때 자동으로 발송되는 웰컴 메시지에 무료 보장 분석 신청하기나 내 보험료 확인하기 같은 링크 혹은 챗봇 버튼을 심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미팅을 하고 있거나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시스템이 알아서 상담에 관심이 있는 타겟 고객을 1차로 걸러내고 접수까지 자동으로 받아줍니다. 셋째, 타겟팅 맞춤형 정보 발송을 위한 그룹핑 관리입니다.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단체 메시지를 보내면 차단당하기 십상입니다. 이때 카카오 채널의 태그 기능을 아주 요긴하게 활용해 보세요. 2030 사회초년생 그룹에게는 청년 맞춤형 재테크 꿀팁을 보내고 5060 가장 그룹에게는 간병인 및 유병자 보험 트렌드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한 기존 계약자 그룹에게는 숨은 보험금 찾기 링크를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타겟이 정교해지면 고객의 반응률과 상담 문의량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람 관리는 다이어리로 이원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보험 영업인들의 아날로그 다이어리를 펼쳐보면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스케줄이 한눈에 보이는 다이어리를 쓰는데 거기에는 고객의 디테일한 스토리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미팅이 끝나자마자 다이어리를 펼치고 적는 겁니다. 오늘 만난 이 고객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둘째 자녀의 대학 등록금 걱정을 하고 있음.
이렇게 손으로 직접 적은 디테일은 뇌에 강하게 각인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음 미팅 때 다이어리를 쓱 넘겨보고 한마디 건네는 거죠. 지난달에 둘째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잘 해결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은 그 설계사가 다음 할 멘트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할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세이브한 설계사들은 자신을 돕는 인맥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늘려나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 협업 그룹인 BNI입니다. 영업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핵심 규칙은 딱 하나, 주는 사람이 얻는다 라는 철학입니다. BNI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조에 겹치는 업종이 단 한 명도 들어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험 전문가로 들어가면 그 챕터에는 다른 보험 설계사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챕터에 속한 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들이 모두 나의 비공식 영업 사원이 되어주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로 제 주변의 한 설계사는 BNI에 가입한 후 매주 아침 조찬 모임에서 다른 대표님들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노무사 대표님이 기업 컨설팅을 하다가 CEO의 은퇴 자금 고민을 들으면 바로 이 보험 설계사를 소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소개로 연결된 계약은 승률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는 개척 영업이 아니라 신뢰로 묶인 전문가들이 서로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두 번째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같은 전통적인 사회봉사 및 비즈니스 클럽입니다. 거기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봉사활동하는 곳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 공간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자산가, 기업 대표, 전문가 종사자들이 모이는 중심지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영업하겠다고 명함부터 들이밀면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핵심은 봉사와 명예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정기 모임에서 술 한잔 나누며 인간적인 신뢰를 먼저 쌓는 거죠.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명은 라이온스 클럽에서 1년간 묵묵히 봉사활동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 성실한 모습을 계속 지켜본 한 중소기업의 회장님이 먼저 다가와 물으시더군요. 자네 무슨 일 하나? 그리고 그 한마디가 수억 원대 법인 계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격조 높은 대형 고객을 만나고 싶다면 명예를 공유하는 클럽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대학원 CEO 고위 경영자 과정이나 프리미엄 비즈니스 독서 모임입니다. 최근 가장 트렌디하면서도 구매력 있는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배움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자기 성장에 목마른 성공 지향적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인맥을 내 편으로 만드는 꿀팁은 딱 하나, 가장 성실한 런닝메이트가 되는 겁니다. 모임에서 발표를 자처하거나 뒤풀이 자리를 주도하거나 배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단톡방에 공유하는 거죠.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보다 태도가 바르고 성실한 사람에게 내 돈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지적인 공간에서 나의 프로페셔널한 외적 디테일과 스마트함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것. 이것이 현대적인 영업 네트워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면 상위 1% 설계사를 포함해 누구나 슬럼프가 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고소득 설계사들은 절대 주변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근에 활동 수치가 줄지는 않았나? 고객 니즈에 맞는 신상품 공부를 놓치지는 않았나? 이번 달 성과가 좋은 동료는 도대체 어떤 전략을 썼나? 라며 철저하게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분석해서 빠르게 제 궤도로 돌아옵니다. 반면에 성과가 늘 저조한 사람들은 핑계부터 찾습니다. 좋은 상품이 없어서, 고객 성향이 안 좋아서, 관리자가 케어를 안 해줘서 안 된다고 남 탓만 하죠. 당장 마음은 편하겠지만 개선이 없으니 늘 제자리 걸음에 굴레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고성과자들은 목표를 세우면 절대 혼자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달 목표 환산 성적이든 연도 대상 트로피든 구체적인 연봉이든 주변 동료들에게 먼저 과감하게 뱉어버립니다. 책상과 컴퓨터 모니터에 포스트잇으로 적어두고 매일 보면서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내가 뱉은 말이 있으니 면이 서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달성하려고 가열차게 뛰게 되고 뇌에 그 목표가 각인되니까 행동과 시간 관리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 세팅됩니다. 이때 목표는 현실 가능한 선에서의 최대치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이 1억 5천을 목표로 잡는 건 좋지만 뜬금없이 10억을 잡으면 몇 달 못 가서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너무 빨리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차를 사고 싶다면 단순히 좋은 차가 아니라 정확한 차종의 옵션 가격까지 1,000원 단위, 10,000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업하다가 정말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동기부여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업은 단순히 열심히 무식하게 발로만 뛰는 시대가 아닙니다. 영리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내 멘탈을 통제하는 자가 결국 롱런하고 승리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고객 명단을 세분화하고 카카오 채널 비즈니스 계정부터 개설해보세요. 든든한 비서 10명을 두고 여유롭게 억대 연봉을 찍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알려드린 영업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영업사관학교 팀과 함께하고 싶은 설계사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